자, 이번에는 산불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산불 원인, 진화 대책 또 이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서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주말부터 이제 여기저기 산불이 발생을 했고 또 지역별로 이제 규모가 크단 말입니다. 네. 지난해랑 비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큰 불이 났었고 네. 최장 기간이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이른바 동시다발 산불 원인을 좀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고온 건조 현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건조가 문제인데요. 네. 현재 전국적으로 평년 대비,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내린 강우량과 비교하면 한 47%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불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충청도나 이쪽 서해안 지역은 평년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굉장히 건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하게 되면 산림에 그 산불 연료라고 불이 타는 낙엽이나 가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한 수분 함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포함 정도가 한 15% 정도 되면 한 35%와 비교해서 발화력, 불이 붙는 확률이 한 25배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효 습도라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 중에 실효 습도, 상대 습도가 계속 낮다 보면 실효 습도도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실효 습도는 이제 목재의 어떤 건조도라고 볼 수가 있고 산불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도라고 볼 수면 됩니다. 그래서 실효 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산불뿐만 아니라 이 건물 화재도 날 확률이 높아지는데 실효 습도가 한 40%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수분 함수율, 연료의 수분 함수율이 한 10%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통계치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하루에 발생할 수 있는 산불 그 횟수가 한 7에서 12건까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건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요. 아울러 지금 아까 기온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말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덥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덥다 보면 아무래도 그 열기에 의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면 다시 또 습도가 내려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그런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협약에서 지금 1.5도 이하로 지구 온도를 좀 유지하자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 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한 온도가 1.5도 정도 상승하면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한 8.6% 정도 더 증가하고요. 2도 정도 증가하면 한 13.5% 정도 더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상 기온과 이상 건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 그다음에 건조한 상황에 계속 맞물리는 상황, 지금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없고 그렇다면 이런 동시다발적인 산불의 잠재적인 위험이 지금 곳곳에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람도 많이 붑니다. 지금 지역별로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고온에 건조에 바람도 큰 영향을 주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홍성이나 이런데 바람 때문에 산불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동해,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서쪽으로 불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부는 바람에 이 바람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3단계 간 그 지역들이 되게 보면 순간 풍속이 한 10m 이상씩 그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초속 6m로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지 않는 거에 비해서 이 산불의 확산 속도가 한 26배 정도 빠릅니다. 엄청난 속도가 만들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산불이 보통 산에서 발생하는데 산이 또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사가 한 30도 정도 되고 6m 정도의 초속 6m 정도의 바람이 불면 경사가 없고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평지에 비해서 79배나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바람이 불면 경사면에 부딪혀서 가속이 붙는 뭐 그렇게 설명이 그러니까 경사가 있으면 이제 바람이 불면 이제 불이 이렇게 눕겠죠. 그렇죠. 누우면서 여기 연료가 있으면 연료를 타고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람의 피해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확산이 빠르고 19년에 저희 그 고성 속초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는데 그때 초속 한 36m 정도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산불이 시간당 한 5.1km씩 이동을 했습니다. 시간당 5km요? 그러니까 그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바람 때문에 그만큼 지금 진화도 더 힘들고 그만큼 인력들도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앞서도 저희 재난미디어 센터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 비화 현상을 네. 설명을 합니다. 네. 그 불티가 그러니까 이 보면은 전남, 그러니까 대전, 충남, 금산의 경계 지역, 뭐 충남 홍성, 또 전남 한평과 순천,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비화 현상이 산불의 또 주요 원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날비 한자로 하면 날비자거든요. 그렇죠. 불이 날아다닌다. 네. 불똥이 바람이 불어서 이제 튀는 현상을 저희가 비화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불이 나게 되면 열기에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고 네. 상승기류가 발생할 때 바람이 옆에서 불게 되면 그 바람을 타고 불똥이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km까지도 불똥이 날아가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2009년도에 호주에서 대형 산불이 났었는데 그때 그 통계에 의하면 그 바람을 타고 불똥이 한 35km까지 이동을 35km 했다는 그런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호주의 때문에, 경우가. 네, 호주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2km 정도. 2km도 그렇게 굉장히 짧은 거리가 먼 아니죠. 먼 거리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비화 현상에 의해서 뭐 점프 뛰듯이 불이 네. 점프 뛰듯이 뛰면서 불이 나다 보니까 그 진화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일반적인 뭐 이렇게 뭔가 태운다거나 할 때 불티가 날아가다 꺼질 거라고 방심하기도 하는데 네. 진짜 2km까지 예상할 수 있다면 정말 네. 위험할 수도 있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뭔가 작업 뭐 태우는 네. 과정도 있겠지만 요즘 아무래도 이제 봄이고 네. 또 나들이 객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마음이 풀리는 긴장감이 좀 풀리는 상황도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화로 인한 산불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좀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다, 처벌도 강화하겠다. 뭐 사실 이런 방침도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실화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거의 대부분은 실화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법은 굉장히 나름대로 좀 강화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화기를 들고 네. 그러니까 라이터나 이런 걸 들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이 되시면 네. 한 2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내셔야 되고요. 아니, 입상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입상 과정 검사도 혹시 하던데요. 예. 깜빡하고 라이터를 들고 가시더라도 네.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수집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네. 버리고 올라가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 그러다가 발각이 되시면 2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강화된 게 그 100m 산을 중심으로 해서 100m 이내에서 발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소각을 하던 쓰레기를 태우던 하여튼 불을 태우다 걸리게 되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실수로 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만의 그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방화를 하다가 걸리면 7년에서 15년까지 구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강릉에서 토치로 네네네. 방화하신 분이 계세요. 맞습니다. 예. 그분이 12년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런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약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을 때우시는 집 앞마당에서 불을 때우거나 아니면 농산물을 태우시는 분들이 아니 나는 괜찮겠지 뭐 내가 태우다가 걸리겠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도 태우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죠. 뭐 이거 태운다고 뭐 상관 있으려나 이런 어떤 관습에 따라서 이게 불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혹시 아까 말씀드린 강한 바람이나 이렇게 불게 되면 그 불똥이 튀어가서 산에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 그런 어떤 여태까지도 그랬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혹시 소각이나 이런 행위는 절대 금지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은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런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 체감을 못하다는 네, 맞습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맞습니다. 지금 위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네. 좀 알릴 필요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자, 아까 지난해 삼척 울진 산불하고 비교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동해안을 따라서 크게 번졌고 네. 그래서 장기간도 있었는데 네. 올해는 또 뭐 이런 식으로 좀 인근 지역들도 붙어 있긴 네. 하지만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산불 확산의 경향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분석이 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유형입니까? 올해가 좀 특별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산불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동해안이죠. 강원도나 경북 네. 지역이 많은 피해를 받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침엽수도 많고 네. 봄에 이제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바람이 때문이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동쪽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쪽에도 워낙 이제 강수량이 적었고요. 네. 지금 호남 지역도 지금 뭐 강수가 굉장히 적어서 논농사도 어려운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건조했고 네. 거기다가 지금 태백산맥을 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풍,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네. 강하게 부는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어떤 작은 불씨가 튀어서 이렇게 대형 산불로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남부지방에 지금 가뭄도 심했고 네. 여기에 바람까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황 봐서 또 좀 더 자세히 한 얘기 드릴 게 있으면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산림과학원 이서구 박사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